코로나19와 함께 덩달아 확산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며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가짜뉴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래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예. 가짜뉴스 때문에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나 정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라고 불러야겠죠. 예.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가짜뉴스가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찾아보니까요.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니까 20번째 확진자가 그 사람의 신상이 이제 다 공개가 돼서 막 올라온 건데 그 20번째 확진자가 15번째 확진자의 처제이고 예.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이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가 쫙 퍼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실명이 거론된 적 없는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 그리고 방송계 전체에 비상이 걸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 올라왔는데 네. 사실 확인해 보니까 20번째 그 확진자는 15번째 그 환자의 처제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방송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래요? 이런 소위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간 거죠. 아, 네. 그 20번째 환자로 지목된 그 한 아나운서가 사실 이 루머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이런 게 몸에 좋다더라, 네네. 이런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더라 네. 하는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정보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네, 어떤 그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게 올라오는 건데요. 네. 일부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 오, 네, 이런 허위 정보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러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사람들이 어떤 감염 공포 이런 거를 이용한 일종의 마케팅에 이용한 불안 마케팅의 일종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업계에서는 그 코로나19를 막는 공기청정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 예. 일부 판매자가 공기청정기를 많이 팔려고 허위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한 공기청정기 판매사는 허위 정보가 너무 급속도로 퍼지자 이제 이거를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문을 올려서 자사의 제품은 실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명에 나섰군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가 퍼졌을 때도 이런 가짜 뉴스가 창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지 저는 그 심리가 더 궁금해요. 예.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요.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실 건강, 특히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이게 사실 사람의 생존 본능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주목하기 쉽고 또 확산 속도도 되게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공기청정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되게 무서운 영상 같은 것들을 먼저 보여줘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막으려면 우리 제품을 써라. 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해서 공포 마케팅 또는 불안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불안 합니다. 마케팅이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과 같이 피하고 싶은 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그쪽으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공포 마케팅을 당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죽음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 했을 때 솔깃하게 되고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코로나19 이거를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하면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평상시보다 저희가 앞서 보도에도 좀 전해드렸지만 요새 마스크 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손 소독제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기 이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사람의 욕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네. 우리의 신체라든지 우리의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포 마케팅 자체는 당신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안한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슬쩍 자기 제품을 팔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좀 너무 얄팍한 상술 이런 것들 이런 것좀 근절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맞는 말씀인데 얄팍한 상술이죠. 네. 네, 국민의 불안감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케팅 목표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 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지라시라고 네, 소위 지라시라고 하죠. 네.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는데 이런 건 대체 어떤 심리인 건가요? 그 사실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떻게 살까? 연예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지? 예를 들어서 두 분 앵커님은 끝나고 뭘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 호기심 천국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실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일종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 자꾸 지나치게 되면 일종의 관음증 같은 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예전에 이제 관음증은 정신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지만 SNS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을 엿보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다시 일상적인 관음증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 카더라 통신을 딱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좋아요라든지 저도 네.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강화물로 작용하게 돼서 네. 계속해서 올리고 싶은 생각이 그게 드는 또 거죠. 재미가 되는 거군요. 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예. 드니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런 가짜 뉴스 찌라시 같은 거는 사실을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사실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퍼져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예인 하려면 뭐 그 정도는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말하는 소위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예. 있고요. 또한 연예인이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자꾸 이걸 이제 뭐 강력하게 대응하게 되면 인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강하게 반응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해도 별로 처벌도 안 받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가십이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퍼뜨리는 이런 행위들에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네.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이거 진짜인가라고 믿게 되는 심리, 이건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 사실 확인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켄트 주립대학교의 마크 휘트모어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인간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점과 사고와 부합되거나 일치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작용 때문에 가짜 뉴스가 오더라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용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예 묵살해 버리는 그런 방식을 예.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키는 용어가 심리학에서는 이제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요. 그렇죠. 자기가 많이 보고 싶은 것만 들어봤는데. 보고 싶지 않은 건 아예 묵살하는 그런 네. 일종의 편파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가 너무 정보가 홍수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개개인의 입장에서 확인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리고 이게 보면 기존에 자기 개인 경험에 기초해서 그럼직하다, 뭔가 흥미롭다 이런 거 되면 거의 꽂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서 올라온 글들 중에 아주 조그마한 것만 맞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 그거 맞았잖아. 지난번에 얘기한 네.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기의 확증 편을 또다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가짜 뉴스를 왜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불안감이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게 그 사실 이제 불신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같은 것도 가짜 뉴스에서 막 올라왔다 위로.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짜 뉴스가 너무 보편화됐다. 그럼 나중에 정부가 얘기하는 얘기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익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런 아노미 상태가 생기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노미 상태가 생기게 되면은 공허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범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를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또 기존과 다른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증 편향을 좀 버리려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일단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막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걸 자꾸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조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됐을 경우는
내가 확대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그런 네.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이게 출처 의심스럽고 이런 게 들어왔으면 바로 삭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보를.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도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 없는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뒷담화하는 문화 자체를 좀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 뒷담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평소의 습관의 문제인데 팩트라든지 또는 그 데이터라든지 또는 출처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지라시나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뭐 많은 언론이 잘하고 있지만 황색 언론들 이런 예. 중에서 예. 너무 이런 거를 퍼뜨리지 않고 자정작용을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우리도 해당이 굉장히 되죠. 새겨 들어야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라고 여기가 전혀 그렇진 않겠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게 늘 깨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